네. 이런 부분들 같이 누적되기 보내면은 경제 성장률에 대한 전망치가 깎여 내려가기 시작할 거고 이 부분들은 또 기업들의 실적 모델에도 들어가기 때문에 성장률 모멘텀이 기업 실적 추정치들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분기 같은 경우는 조금 더 퀄리티에 대한 부분들, 약간 좀 펀더멘탈 이슈에 대한 부분들이 좀 재무 건전성 이런 것들에 대한 이 퀄리티에 대한 이런 좀 중요성들이 좀 더 높아질 수 있다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다만 이제 또 저희가 또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이 펀더멘탈 모멘텀들이 좋은 기업들이 또 다시 빅테크긴 합니다. 네. 뭐 애플이라던가 마이크로소프트라던가 지금 저희가 잘 알고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가 현금 보유량도 엄청나게 많이 쌓아놓고 있고 이 퀄리티 성장성에 대한 부분들도 계속적으로 증명을 하고 있는 기업들이기 때문에 이쪽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가 좀 놓기는 좀 어려운 부분들이 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이 안에서 이게 좀 밸런스 조정을 좀 해야 될 필요성들 네. 이런 것들을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저희가 사실 대표적으로 ETF 시장에서는 이 XLK나 VGT 같은 ETF를 미국 상장 ETF 중에서는 이 테크 업종의 대표 ETF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네. 사실 얼마 전에도 엔비디아 이슈, 그러니까 수급 쪽의 이슈를 얘기하면서 XLK의 리밸런싱, 그러니까 네. 이런 얘기들이 좀 나왔었던 것처럼 이런 식의 이제 지금 자금 흐름들이 테크 하면은 이 두 종목을 가지고 봅니다. 이 둘 다 700억 달러를 넘는 종목이기 네. 때문에 사이즈가 엄청 큰 종목이고요. 네. 근데 이 안에서도 제가 리밸런싱을 말씀드리는 거는 최근에는 VGT 쪽으로 옮기는 거 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이게 XLK 같은 경우는 마이크로소프트랑 엔비디아의 비중이 거의 두 개만 가지고 20% 초반 수준으로 네. 다 저희 좀 보면서 얘기할 수 있을까요? 네네. 네, 보면서 준비해 주신 자료를 열어놓고 보는 게 어떤 ETF에 관심을 좀 가지시는 게 네네. 필요할까라는 부분을 그렇게 좀 전달 드릴 수 있을 네네 것 그렇게 같은데요. 말씀드리면서 예. 연결을 해드리면은 그래서 저희가 빅테크 중심으로 돼 있는 커버드콜 ETF를 일단 한번 또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네. 최근에 ETF 시장에서의 그 특징 중에 하나가 이 커버드콜 전략이 더해진 ETF들이 굉장히 좀 많이 나오고 커버드콜 있고요. 설명을 조금 간단하게 해주시거든요. 커버드콜 전략은 사실 이제 파생상품 옵션에 대한 그러니까 파생상품을 하는 가미한 대표적인 전략 중에 하나입니다. 네. 이게는 기초 자산을 지금 주식을 뭐 예를 들면은 주식을 사고 그 주식에 콜옵션 살 수 있는 권리가 달려 있는 옵션을 매도를 함으로써 네. 이 어떻게 보면은 상단을 막아버리는 좀 영향이 됩니다. 왜냐하면은 네. 이 행사가에서 가격 팔겠다라는 권리를 팔겠다라는 좀 약속을 하는 네. 좀 파생 상품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 가격이 되면은 이거를 네. 팔아야 되는 약속을 해서 어떻게 보면 여기 이 이상은 주가가 올라간다 하더라도 네. 올라가는 만큼의 수익을 못 얻는 이런 구조가 발생을 하는데 대신 이 권리를 파는 과정에서 프리미엄 수익이 그러니까 수수료를 얻는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수수료를 얻는 형태의 수익 구조가 나타나고요. 이거를 지금 보면은 ETF 운용사들이 분배금, 그러니까 배당 재원으로 활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배당 수익을 약간 좀 고정적으로 깔고 갈 수 있게 이 타겟 프리미엄 정책을 좀 많이 가미한 ETF들이 나오고 있고 ETF들 최근에 상장되는 것 중에 숫자가 써 있는 애들이 있습니다. 플러스 10%, 플러스 7%, 플러스 15% 이런 식으로 써 있는 종목들은 이런 식으로 약간 연 배당 수익을 이런 식으로 커버드콜 전략을 활용을 해가지고 수익을 어느 정도 고정시키고 가겠다. 이런 전략들이 가미된 ETF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이 커버드콜 같은 경우는 원래 기존의 이제 전통적인 방식, 정석적인 방식은 말씀드린 대로 상단이 제한되고 하단만 열리고 분배금 수익을 통해서 어느 정도 배당 수익을 좀 챙기는 구조인데 최근에 나오는 전략 ETF들, 타겟 프리미엄 ETF들 같은 경우는 배당 수익 그 딱 숫자 써 있는 만큼까지만 상단을 막고 나머지는 또 지수 상단을 또 열어줍니다. 그래서 분배금은 분배금대로, 그러니까 배당금은 배당금대로 쌓고 그다음에 주가가 올라가는 과정에서는 올라가는 만큼 또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물론 100% 지수 상승에 대해서 다 추종을 하진 않지만 네. 거의 상당 부분 절반 이상을 또 열어놓고 가기 때문에 안정성과 수익성을 같이 좀 가미시킨 종목들이 좀 나오고 있고요. 이 가운데서 사실 뭐 한 가지 제가 또 종목을 소개시켜드리면 제가 그 최근에 올해 상장된 종목 중에 이 차트를 요 차트 말고 이제 다른 비슷한 차트가 하나 더 있을 텐데요. 코덱스 종목 중에 미국 AI 테크 탑10 플러스 15% 프리미엄 이런 종목이 있습니다. 네. 예, 이게 지금 사실 에이스 종목이나 타이거 종목 이런 종목들이 이제 다양하게 좀 나오고 있는데 코덱스 미국 AI 테크 탑10을 넣어놓은 이유는 이게 이제 빅테크 기업들 10개 가지고
일단 기초 자산으로 쌓아놓고요. 네. 그다음에 나스닥 옵션을 콜옵션을 매도를 하면서 프리미엄 수익을 더하는 구조 있는데 이게 빅테크가 사실은 이게 나스닥으로 뭐 한 종목들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펀더멘탈에 대한 이 퀄리티에 대한 중요성들이 커지는 과정에서는 아무래도 이렇게 집중된 기초 자산의 형태를 가지고 있는 종목들이 주가 수익률이 상대적으로 또 우위를 볼 수 있는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네. 요 탑10 같은 경우는 저희가 잘 알고 있는 뭐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그 저희가 매그니피센트 7 요 종목들이 같이 들어가 있고요. 네. 여기다가 이 브로드컴, AMD, TSMC 이런 종목들, 그러니까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에 같이 조합된 빅테크를 기초 자산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브로드컴하고 TSMC는 네. 사실 좀 아무래도 총알이 충분하지 않을 경우에 진짜 네. ETF 같은 걸로 가지고 네, 있으시면 괜찮죠 요새.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한 75% 정도는 이 기초 자산의 주가 상승을 추종하고 그 다음에 15% 정도는 옵션에 대한 부분들을 가지고 분배금을 확보해서 가는 전략이기 때문에 상당히 조금 어떻게 보면은 양쪽의 안정성과 수익성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조합을 잘 시켜놓은 종목으로 저희가 보고 있어서 이런 종목들 사실 타겟 프리미엄 ETF들이 찾아보시면 굉장히 좀 다양하게 나와 있습니다. 최근에 30년 국채를 가지고 만들어 놓은 종목들도 있고 그다음에 조금 이제 안정적 지수를 가지고 가는 애들은 다우존스 배당 지수를 가지고 만들어 놓은 ETF도 있기 때문에 걔들은 그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조금 이제 타겟 프리미엄은 플러스 10%, 플러스 12% 아니면 7%, 3% 이렇게 좀 낮아지긴 합니다. 왜냐하면 옵션 프리미엄이 높으려면은 변동성이 좀 있는 종목들에서 옵션 프리미엄이 높게 나오기 때문에 빅테크 쪽들, 뭐 나스닥 이런 종목들이 조금 더 크게 나오는 부분들 이런 것들 좀 고민하시면서 이런 ETF들도 있기 때문에 새로운 형태로 올해부터 상당히 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 한번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정말 그 올해 그 나오는 상품들에는 이 커버드 콜이 들어가 있다라는 부분이 없는 거를 많이 못 본 것 같아요. 이제 기사에서도 많이 이제 정말 좀 대표 상품이다 이거 딱 내놓을 때는 항상 좀 커버드 콜이 붙은 상품들을 많이 내시는 것 같은데 맞습니다. 지금 저희 댓글창에서 미스테리맨님이 커버드 콜 전략이라면 고점 횡보 시장 혹은 점진적 상승상에서 운용이 쉬울 텐데 신고가 시장에서 그렇죠. 과연 안정적일 수 있을까요? 이런 맞습니다. 중요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네, 사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형태들이 좀 나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원래 작년 한 상반기 정도까지는 커버드콜 전략이 분명히 또 인기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2022년에 금리 인상을 하는 과정에서 주가가 조정을 받기 시작했고 그러다 보니까 주가 상승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기대치를 낮아지는 과정에서 배당 수익을 챙기자 이런 컨셉들이 또 나오면서 커버드콜 ETF들이 사실은 변동성이 커지는 과정에서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옵션 프리미엄이 높아지기 때문에 분배금 수익률이 더 훨씬 커지는 이런 효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커버드콜 전략을 선택하는 경우들이 많았는데 그 이후에 보면은 사실 주가가 하락하는 과정들 그리고 또 이게 주가가 다시 반등하는 과정들에서 특히 반등할 때 말씀하신 것처럼 이 커버드콜 전략은 상당히 막혀버리기 때문에 얘는 그냥 분배금 수익은 챙기긴 하는데 주가가 사실 재미가 없다 보니까 사실 그 과정에서 커버드콜 전략 ETF들에 대해서 소외감들이 굉장히 좀 많이 형성이 됐었고 그거를 사실 작년 상반기 하반기 들어오면서부터 이걸 또 보완해서 나온 형태들이 최근에 나오고 있는 타겟 프리미엄 ETF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사실 옵션을 달리한다던가 기초 자산을 달리하는 과정들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수 상단에 대해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75% 정도까지 더 열어줄 수 있는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한 4분의 3 정도를 지수 열어놓고 가는 과정에서 분배금 수익을 타겟 프리미엄 15% 정도로 제시를 하고 있는 이런 조합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조금 이제 기존의 전통적인 커버드콜의 약점들을 상당히 좀 보완하고 있다. 이런 형태들이 지금 최근에 나오고 있는 커버드콜 전략 가미된 사실 전통적인 커버드콜 전략은 아니지만 커버드콜에 응용된 형태로 많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커버드콜 약간 버전 2 같은 느낌으로 맞습니다. 업그레이드판이 약점으로 지목됐던 것들을 좀 수정해서 나온 게 최근 시장에서는 좀 주목을 받고 있다 이런 말씀이신데요. 사실 최근에 이제 빅테크들을 떠날 수는 없고 떠날 수는 없는데 주도주는 좀 바뀌는 것 같고 약간 이런 때 이런 게 좀 불안할 때 주목하실 수 있을 만한 저희가 꼭 지금 보여드린 상품을 하시라는 게 절대로 아니고요. 이런 비슷한 전략의 상품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약간 바로 지금 주도주가 아주 멀리 갈 것 같지는 않은데 여기서 좀 돌 것 같다. 요럴 때 보실 만한 스타일이다라고 저희가 오늘 조금 보여드리면 시의적절하지 않을까 해서 좀 보여드려 봤습니다. 그리고 사실 저희 이렇게 결국은 빅테크 안에서 움직인다는 게 사실
좋기도 하면서도 좀 고민거리인데 투자자 네네. 입장에서는 우리가 그동안 많이 안 봤던 부분에서도 네네. 이번에는 좀 주목할 수 있는 섹터가 떠오르고 있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선생님? 저희가 또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는 네. 은행 쪽, 금융 쪽에 대한 포지션들을 좀 이제 고민을 좀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먼저 그 ETF 수급 차트를 한번 좀 보여드리면, 예, ETF 섹터별 이제 그 자금 순 유출입 규모들이 지금 올해 상반기에 좀 진행됐던 그림을 한번 보시면 네. 이게 사실 기술주들 쪽에 굉장히 또 많이 몰려 있습니다.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희가 또 로테이션을 좀 말씀드리는 부분들도 있는데, 이게 이제 이런 과정들에서 보면은 사실 기술주 이쪽에 사실 이게 저희가 차트도 좀 잘라놓은 거거든요. 혼자 너무 자금 유입이 좀 컸었기 때문에 100억 달러 넘게 넘어가서 그래서 그러네요. 이제 자르셨네요. 잘라놨습니다. 다른 애들 너무 조그매져가지고. 네. 근데 테크 쪽에 들어갔던 그림들, 이제 펀더멘털 이슈 때문에 사실 이제 거기서 뭔가 빠져나가고 그런 그림까지는 안 나오겠지만, 이게 좀 다른 업종들로 확산될 가능성들을 보는 과정에서는 네. 사실 이제 저희가 좀 대표적으로 보는 것들, 금융이나 부동산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리고 유틸리티나 헬스케어 같은 업종들, 이런 종목들을 조금 더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 중에서 대표적으로 말씀드리는 거는 또 이제 저희가 바이오는 또 이전에 좀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네. 있기 때문에 금융 쪽에 대해서, 은행 쪽에 대해서 조금 더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네. 은행 같은 경우는 지금 상당히 사실 작년에 SBB 사태도 기억하시겠지만 네. 사실 굉장히 또 환경들이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네. 사실 순이자 마진 이런 것들, 이자 수익을 가지고 실적을 낼 수 있는 부분들도 환경이 사실 굉장히 좀 악화가 되어 있었고, 네. 그리고 또 사실 규제라던가 지금 지난주 같은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도 또 연준이 발표를 했었거든요. 네. 약간 SBB 사태 이후로 조금 더 타이트하게 규제에 대한 부분들이, 경계감들이 있었던 부분들이 있었는데, 네. 요게 조금씩 좀 해소될 수 있는 포인트들이 좀 발생하고 있다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제가 수익성 차트를 가져온 것 중에 그 론과 디파짓 일드 코스트 차트가 하나 일단 있습니다. 요거를 한번 보시면은, 네. 이게 사실 지금까지는 조금 이제 은행 쪽 수익성에 좀 낮아질 수 있는, 요 좀 보시면은 디파짓 코스트가 예금을 한 사람들한테 주는 비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사실 이제 은행 이자를 예금한 사람들은 조금 더 늘어나는 과정으로 보실 수 있겠지만은, 은행 입장에서는 줘야 되는 비용이 늘어나는 구조인데, 거기서 사실 론에 대한 좀 대출에 대한 그 수익은 떨어지는 과정들이 좀 발생을 좀 하고 있는 과정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이게 지금 최근까지 나타났던 현상입니다. 이거는 가장 뒤에 이제 크게 자리하고 있는 거는 장단기 금리 차가 역전이 상당히 크게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그 장기 금리는 사실 대출에 대해서 이제 기준이 되는 금리 포인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단기는 이제 비용, 자금을 은행이 조달하는 입장에서 비용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얘가 역전폭이 워낙 크다 보니까 대출은 조금 싸게 줘야 되는데, 이 자금 조달은 더 비싸게 해야 되는. 네. 물론 이제 저희가 소비자가 체감하는 거는 좀 다를 수 있겠지만은, 네. 은행 입장에서 실적을 내는 과정에서는 네네. 은행 입장에서. 예, 은행 네. 입장에서는 또 이런 또 네. 고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 최근에 이제 좀 나타난 현상, 이것도 사실 대선 프라이싱도 같이 섞여 있는 건데요. 네. 이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기대치들이 높아지는 과정에서 지금 최근에 채권 시장을 바라보시면은 이 장단기 금리차 역전폭이 상당히 좀 줄어드는 모습들이 네.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게 이유는 사실 명확합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정책 커멘트들 내용들을 보면은 사실 대표적으로 관세 같은 경우도 보면은 모든 수입품에 10% 관세 네. 추가로 얘기하고 있고, 중국에 대해서도 60% 관세 이런 얘기까지 하고 네.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수입 물가에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네. 그리고 또 반이민 정책들이 나오는 것 자체가 지금 최근에 보면은 사실 노동 인구들이 외부에서 유입되면서 임금 상승률을 떨어뜨렸던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데, 네. 이 과정들이 중단될 가능성들, 그리고 사실 기존에도 저희가 봤지만 이 감세 정책을 굉장히 좋아하는 전 대통령이기 때문에 네. 감세를 하는 과정에서 또 재정 지출은 또 은근히 또 많이 늘립니다. 맞아요. 이런 포인트들이 되면은 국채 발행량들이 또 사실 늘어날 또 뒤쪽 수밖에. 구간에서 늘어날 수 있는 네.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장단기 금리 쪽에서는 장기 쪽의 금리가 물가랑 성장, 재정 지출 이런 것들 반영하면서 더 올라갈 수 있는 포인트들. 네. 그리고 또 단기 금리는 사실 금리 인하 기대는 또 유효하기 때문에 네. 상대적으로 상승폭이 적게 나타날 수 있는 과정들. 이런 그 프라이싱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은행주의 수익성들이 좀 높아질 수 있는 이런 포인트들이 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지금 은행주 같은 경우는 이제 트럼프 집권 가능성이 커지고, 네. 또 금리 인하는 어쨌든 금리 인하는 하는 거니까라는 네네. 이
이 두 가지가 결합을 할 때 네. 사실 소외되고 수급도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은 중에서 지금 제일 좀 괜찮은 편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이 테슬라나 엔비디아처럼 네. JP 모건이나 이렇게 바로바로 투자하기는 좀 부담스러워서 예. 여기도 조금 네, 네. ETF를 맞습니다. 좀 소개를 드려볼까 해서 오늘 네. 얘기를 해보려고 했는데요. 그래서 일단은 미국 ETF 같은 경우는 제 차트 또 이제 주가 차트를 하나 이제 가져온 게 있는데 네. KBWB 그다음에 KBE, KRE 이런 종목들이 가장 대표적인 은행 ETF입니다. 네. 그래서 이 종목 세 종목의 차이는 사실 주가에도 좀 차별화가 좀 나오고 있는데 KBWB 같은 경우가 이제 말씀하신 대형 은행들을 가지고 네. 만들어 놓은 ETF고요. 네. KBE는 S&P 500에서 은행 섹터를 가지고 ETF를 만들어 놓습니다. 그리고 KRE가 사실 작년부터 굉장히 또 언급이 많이 됐었는데 네. KRE는 지방은행, 지역은행 ETF라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저거는 네. 이제 한번 폭삭했으니까 이제 올라갈 거다라는 거였잖아요. 근데 네. 별로네요. 사실 이제 갈 길이 멀죠. 왜냐면은 이게 KRE 지방은행들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문제가 됐던 부분 중에 하나가 이 가지고 있는 채권에서 손실이 발생했던 부분들이 사실 이제 그것까지 회복이 되려면 금리도 많이 내려와야 되는. 그렇죠. 금리 레벨이 드라마틱하게 좀 내려오고 이 부동산 쪽에서의 이슈들, 불확실성 이슈들이 완전히 좀 제거가 되는 그림들이 나와야 됩니다. 네. 그래서 모멘텀은 클 수 있지만 사실 리스크 대비 리턴을 하면은 생각해 보면은 지금 조금 이제 그 중간 지역으로 좀 보시는 게 낫지 않나 싶은 생각이 있고요. 그리고 또 최근에 보면은 아까 스트레스 테스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스트레스 테스트에서 연준이 좀 이제 이 스트레스 테스트 같은 경우는 사실 이 안 좋은 상황이 벌어졌을 때 위기 상황이 벌어졌을 때 이 은행들이 극복할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을 시뮬레이션하는 이런 절차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연준이 주요 은행 31개 가지고 스트레스 테스트 시뮬레이션 돌렸을 때 주요 은행들이 충분히 버틸 체력이 있다.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주요 은행들 같은 경우 이제 자본 비율이나 이런 것들을 스트레스 테스트를 거치면서 부담이 좀 떨쳐지다 보니까 네. 최근에 배당금 높이겠다. 이런 얘기들 그리고 또 뭐 자사주 매입에 대한 얘기들을 주요 은행들이 또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들도 좀 주요 은행들에 대해서는 수익성뿐만 아니라 주주하는 정책 측면에서 주가의 모멘텀들이 같이 되고 있는 그림들, 대선에 대한 기대치들 이런 것들이 좀 조합이 되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대로 좀 금리 인하 분위기가 커질 수 있다고 하면 사실 KRE는 지금은 수익률이 그렇게 높지 않은데 네. 앞으로 맞습니다. 이제 성장성이 저 중에서는 가장 있을 수 있다. 네. 사실 올해 그래서 좀 주목을 받다가 이게 좀 지지부진한 상태인데 네. 정말 그런 분위기가 되면 이제 제가 좀 오히려 갈 수 있다. 네. 사실 그런 것까지 감안하면서 좀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가끔씩 이렇게 박승진 팀장과 함께 그야말로 약간 좀 종목에 접근하기 부담스러운 시기에 어떤 ETF들로 접근을 하면 이 시장에서 계속 좀 이렇게 수익을 볼 수 있을지 가끔씩 이렇게 분기별 특집 비슷하게 해드리고 있는데요. 항상 어마어마한 양의 정보를 진짜 빠르게 쏟아내시기 때문에 이럴 때 스프 앱에 꼭 접속을 하셔야 합니다. 저희가 오늘 박승진 팀장이 보여준 자료들, 그래프 다 저희 스프 커뮤니티에 올려놓을 테니까요. 아까 뭔가 빠르게 지나갔는데 관심이 갔는데 자세히 못 봤다 하시는 분들은 꼭 다시 보기로 보면서 다시 한번 공부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스프 앱 통해서 확실하게 좀 얻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팀장님 오늘 정말 감사드립니다. 아주 충실한 그 박승진 특집 1, 2탄이었다라고 저 혼자 좋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같이 좋아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네, 그러실 겁니다. 꼭 다시 보기 보시면서 알짜 정보 얻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